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인 질의 7분 쓰겠습니다. 봉지욱 기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김만배 신학님 인터뷰 보도죠. 네. 예, 이게 가짜 뉴스라고 규정되고 여권에서는 1급 살인죄 사형감이라고 했죠. 네. 예, 이게 진짜 가짜 뉴스 맞습니까? 지금 검찰도 그렇고 유일인 방심위원장도 그렇고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뭐 보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윤석열 검증 보도라고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이미 그렇게 쓰고 있고요.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한 보도고요. 저희가 보도한 것은 단순히 김만배의 발언뿐만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 기록 그리고 제3자의 증언 등 여러 가지를 합쳐서 보도를 했고 또 제가 뉴스타파에 와서 약 2년 동안 대장동 검찰 수사 기록 15만 페이지를 근거로 계속해서 취재를 해왔습니다. 여기가 가짜 뉴스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그 가짜 겁니까? 뉴스가 아닌 근거는 저희를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류희목 씨를 비롯해서 민원인들이 류희림 위원장 주변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네, 아까 최영두 의원님 뭐 말씀하신 거 봤는데 최 의원님도 보니까 기자 출신이시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탐사보도 매체는 데이터 기자가 저희가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방심위원장이 말했듯이 이름과 전화번호뿐만이 아니라 이메일 주소도 있어요. 근데 이 이메일 주소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를 추적하면서 또 특히 신문 기사의 부고 기사 같은 것을 보면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사람의 처제, 동서, 뭐 조카, 사위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국민의힘에서 정 궁금하시면 저희 회사를 방문하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 중간에 류희목 씨가 자신이 낸 민원을 철회합니다. 그게 2023년 9월 15일이에요. 네. 왜 철회했다고 하던가요? 저에게는 말을 할 때는 2, 3일 만에 이틀 만에 형하고 뭐 하는 게 부적절하다 해서 철회를 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말씀하셨듯이 동생이 민원을 낸 것은 9월 5일과 6일 두 번이었고 그 철회한 것은 9월 15일이에요. 상당히 시간이 간극이 있었는데 아까 장경식 단장이 얘기했듯이 보고한 날인 9월 14일에 박욱이 그 미디어연대 대표가 먼저 취하를 하고요. 그 다음 날 이제 동생이 한 겁니다. 근데 동생은 저에게 분명히 부적절하다. 형이 위원장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취하했다고 했지만 문제는 부인은 취하를 안 했습니다. 동생의 부인은. 네. 동생은 결국은 형이 위원장인데 동생이 민원을 내는 게 이게 이해충돌이라는 거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철회했겠죠? 네, 이제 뭐 유림에 무슨 뭐 관련 단체를 하셨는데 선비 정신에 맞지 않다고 하셨고요. 이분이 저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게 저희가 인터뷰 과정에서 알았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유 위원장의 동생분이 저희 뉴스타파에 6년째 회원이셨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는데 정말로 지금까지 현재도 후원을 하고 계시고요. 네. 예. 근데 동생은 이해충돌을 걱정하는데 동생이 심의를 냈다는 것 자체를 지난 국회 출석해서도 류일임 위원장은 모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9월 15일에 동생이 민원을 철회했는데 이 모르는 게 모를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생은 그렇다 쳐도 유일임 위원장의 아드님도 하셨어요. 그럼 아드님은 아버지 몰래 했을까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 아까 이 사건 보도를 8개월째 이어가고 있다고 하셨죠. 예. 하나의 사건을 이렇게 오래 보도하고 추적하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 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하시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문제를 제기한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을 경질했잖아요.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특히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뉴스타파가 보도한 모든 것을 가짜 뉴스로 몰면서 특히 저희 보도를 인용 보도하는 것 자체를 막는 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뉴스타파에서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런 거였듯이 저희는 끝까지 추적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민원 사주, 청부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금 경찰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방심위 직원들에 대한 아까 그 말씀하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는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가 하고 있고 유일임 위원장의 그 청부 민원 의혹은 양천경찰서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유 위원장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청부 민원 사건은 정말로 지인들을 동원했는지 아닌지는 너무 간단해요. 통화 기록만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그 통화 기록을 확인하려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될 텐데 아직까지 소환 조사하지 않은 걸 보니 결국에는 이렇게 시간이 가면 그런 증거들은 사라지겠죠.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류림 위원장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방심위 직원들도 무엇 때문인지 원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일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류림 위원장은 지금 뭘 믿고 저렇게 버티십니까? 이건 보수 정부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뭘 믿고 버틴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림 위원장이 처음에 제가 이제 반론을 받으려고 저와 여기 있는 지금 박종화 PD가 한 8차례 집으로 회사로 찾아갔어요. 지하 1층으로 출근하시다가 갑자기 지하 2층으로 출근하시고 갑자기 1층으로 출근하시고 저희를 굉장히 골탕을 많이 먹이셨어요. 왜 반론과 해명을 못 하시는 것인지 궁금했는데 갑자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유임을 결정하면서 야권 방심위원들을 해촉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회의에 나타나셔서 당당하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유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2022년 6월에 심정민 소령의 추모제를 유 위원장이 주도해서 열었고 그 자리에 뭐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왔고 김건희 여사가 갔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또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징계를 받을 때도 본인이 감찰위원으로 나선 경험이 있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좀 의원님들이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류림 위원장 발로 이게 소문이 돌아요.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한다. 차기 방통위원장을 한다. 방심위원장 또 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소문이 돕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참담하고요. 저는 저희 초등학생 딸을 데려다주러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주러 나갔을 때 검찰 수사관을 맞닥뜨렸습니다. 저희 딸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저희 집을 압수수색했고요. 대통령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면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을 시킬 거야. 이런 겁박이 충분히 저는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최근에 애완견 논란도 있지만 애완견을 만드는 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 그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할 때 내가 언론을 줄 방법은 알지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기본적으로 그 권력자의 머릿속에 언론을 줄 방법을 안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굉장히 우려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는 저희 할 일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